남해안 신성장벨트 조성 사업으로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경유하는 항로 개설이 계획에 포함된 만큼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화 명량의 2편과 3편이 여수 진모지구에서 제작됩니다. 하지만 세트장 조성 협의 과정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공식 개통을 앞두고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시승식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식 개통에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고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해안 신성장 벨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을 경유하는 항로 개설이 계획에 포함된 만큼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목포를 기점으로 전라남도가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목포를 크루즈 선박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 지역도 국제 선박이 머무를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여수는 지금 크루즈 부두가 이제 완성이 돼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가 지금 국제 크루즈가 들어갈 만한 부두가 없는 상태라 그런 쪽 먼저 시설을 먼저 일단 설치를 하자라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문제는 신규 항로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와 목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중국과 인천을, 동쪽으로는 부산과 일본을 각각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항로 개설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여행 거부로 대체 여행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일본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당장의 항로 개설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목포 지역 크루즈항이 시급한 만큼 건설 사업에 주력하고 크루즈 항로 역시 목포와 여수의 여건이 갖춰진 이후 크루즈 선사들과 협의해 다양한 국제 노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라는 게 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대만이나 홍콩 쪽 분들이랄지 아니면은 더 길게 보면은 유럽 쪽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콕 집어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크루즈도 약간 전망이 어둡지 않냐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국제 크루즈 항로 개설을 통해 7천만 관광객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전라남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한일 무역 갈등 속에 일부 교류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일본 이즈미시와 지난 2012년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 도시에 서식하는 두루미가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자매 결연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국가정원에서 한일 습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이즈미시 관계자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즈미시가 해마다 진행한 양국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지난달 5일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북상해 안전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지만 한일 감정 악화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하반기 푸드아트 페스티벌과 남승용 마라톤 대회 참가를 이즈미시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양 도시 간 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2년 자매 결연 체결 이후 진행되어 온 일본 이즈미시와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일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먼저 단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방문단을 축소하거나 홍보를 줄이는 정도로 교류 행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행사에 대해 일단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아주 이제 극명하게 어떻게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같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또 관계 개선이 되면 또 다시 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다들 좀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도 같고요. 한일 무역 갈등 여파가 전국에 확산되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자매 결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기를 그린 영화 명량 2편과 3편이 여수 진모지구에서 제작됩니다. 여수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세트장 조성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면서 제작사 측이 무상 사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명량 제작사 측은 여수 진모지구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5억 원을 들여 세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최대 5년까지 무상 사용하는 대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겁니다. 제작사 측은 세트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2개를 조성해달라며 여수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시의회가 진입도로 예산 15억 원을 모두 삭감시키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진모지구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질 경우 오히려 세트장 부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물따기가 된다. 유지 보수비도 더 들어가고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 그리고 영화 세트장이 처음에는 좀 인기가 있어서 영화가 절대적 인기가 있어서 관람객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관람객이 별로 없거든요.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필요시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줄 수 없고. 이에 대해 여수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도 이순신 장군 콘텐츠를 지역의 관련 문화재들과 연계해 관광상품화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비용 15억 원까지 제작사가 추가로 떠안게 된 상황. 제작사는 최대 7년 동안 세트장을 사용한 이후에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의 세트장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수시가 세트장을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수시는 제작사 측과 무상 사용 기간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또 관광 콘텐츠 그걸 또 이제 하나에 더 만들고 더불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사 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내년 3월까지 세트장을 건립하고 영화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명량 후속편. 의회 예산 삭감 조치 속에 여수시와 제작사가 무상 사용 기간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9월 6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에 들어간 건 처음인데요. 시승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식 개통에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승강장에 위치한 유달산 자락. 공식 개통을 앞두고 열린 시승식 행사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캐빈에 탑승하는 승객들. 가을 장마 탓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지 못했지만 해상 케이블카를 가장 먼저 타본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외국에서 한 30년 살다 왔는데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고화도와 목포시 청가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보기 좋고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가 싶으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옵니다. 성인 1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북항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화도까지 왕복 탑승 시간만 40분 정도 걸립니다. 북항에서 유달산 구간은 유달산의 귀암괴석과 목포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달산 승강장을 거쳐 고화도로 향하는 바다 위 구간을 지날 땐 마치 놀이기구를 타듯 아찔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승식 초반엔 캐빈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서너 차례 멈춤 현상이 생겼지만 운행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는 시승식을 거쳐 9월 6일 북항 승강장에서 개통식을 갖고 이튿날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20시간 이상을 저희가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고요. 약 3m에서 4m 정도, 초속 3m에서 4m 정도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1,2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꼬박 2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공식 개통을 맞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다만 개통 당일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개통식 행사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리는 등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13호 태풍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은 이틀 연속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여수에는 호우경보가, 해남과 완도, 진도 등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때 여수공항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는 전남 해안 일부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비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속 시간이 길고 비의 양 또한 많기 때문에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대만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전남 지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부근 열대 저압부에서 발달한 태풍 링링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이 고수원 지역을 지나 점점 강해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아직 태풍의 강도는 강하지 않은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점 태풍의 세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오면 태풍은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의 세력이나 경로가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로 올 확률이 높은 상황. 이번 태풍은 서쪽 지방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주말 태풍 링링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연기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7일 토요일 이순신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2019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기상 문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축제 일정은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더 개방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광양제철소 용광로 브리더 밸브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와 포스코,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한 결과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일시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때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배출되는 먼지 양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은 1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10% 이상인 곳은 인천과 충북, 부산, 진해 3곳에 불과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9.2%로 뒤를 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전남 스마일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남 스마일센터 건립 비용 30억 원 전액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4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는 스마일센터가 없어 지역 범죄 피해자들이 광주 스마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스마일센터 설립 부지로는 현재 목포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 공장이 들어섭니다. 해남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3일 해남 군수협 등 4개 기업과 농수산물 가공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업은 총 295억 원을 투자해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총 1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석을 맞아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바다에서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금지구역 위반 등을,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대형 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 중개 등 어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신규 연구과제 목포대학교가 제출한 7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목포대는 인문사회 중견 연구와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 모두 7개 과제가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1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이 2019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오는 11월까지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학생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참가자들에게 박물관 관람과 체험 행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광양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휴무 일수와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85.7%가 연휴 기간 휴무하고 83.7%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업체가 57.9%, 절반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는 42.1%로 집계됐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가을 장마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5도를 보이면서 다소 선선하겠고요.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이후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크게 높진 않겠지만 전 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해상 가시거리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난히 비가 내리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목요일에 그치겠지만 주말에는 태풍 때문에 비상입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어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대비 부지런히 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얼대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Need you well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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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